자,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사실 토지 수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도시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에는 아주, 부동산 시장에 태풍의 해무로 뛰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은,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토지 수업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경매 수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도시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서 제가 중요 포인트를 제가 찍어드릴게요. 자, 12. 도시공원 특례사업 1. 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함.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음.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민간 공원 개발은 이 일몰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이게 사실 부동산에서는 되게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그러니까 뭐냐면 지자체에서 이제 도시 계획을 잡아요.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해서 도시 계획 이제 이거를 딱 잡는데 거기에 보면 뭐냐면 도로, 무슨 뭐 공원 시설 뭐 이런 것들에서 공공 개념으로 잡아 놓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잡아만 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를 잡았다 그러면 이 도로를 빨리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개인 사유자들, 소유자들한테. 그리고서 도로를 써야 되는데 또 공원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원이라고 딱 지정을 해버리면은 빨리 거기에 보면 이제 저기 뭐 지자체 소유도 있고 뭐 국가 소유도 있고 일반 개인 소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빨리 수용 절차를 밟아가지고서 이걸 도시계획에 뭐 도시공원을 했다든지 도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정만 해놓고서는 집행을 안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기간 미집행했다고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인 거예요. 이게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엄청나게 이게 많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공원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땅 위에 이 도시계획 시설이 잡혀버렸어. 뭐로? 도시공원으로.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도시공원이 쓰게 되면 내 땅을 수용해야 된단 말이야. 나한테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근데 보상도 안 해준 상태에서 그냥 써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재산을 침해해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그리고 보상을 안 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이 토지주들이 이걸 갖고서 헌법 소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99년도 10월 달에 딱 나온 거예요. 이거 뭐 헌법 불합치 판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거를 만약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면은 수용을 해라. 그리고 돈을 보상을 해줘라.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일몰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뭐야? 지정했더라도 그거는 사라지는 거다라고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일몰제. 그래서 그게 딱 20년 걸치니까 저기 99년도에 했으니까 20년이니까 2019년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2020년 6월 30일까지만 이게 유지가 되고 2020년 내년 7월 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일몰이 돼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가 잡혀 있어. 도시공원이 잡혀 있어. 뭐 도로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야. 도시공원이 잡혀 있어. 근데 거기서 보상도 안 해줬어. 근데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써.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제 보상해 줬다는 어떤 계획도 안 나와. 그러면은 내년 6월 30일까지만 이게 유효하고 7월 1일부터는 이 도시공원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정된 게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일몰을 한다고 그래. 일몰. 그때부터 막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쓰지는 못해요. 이제 이거 갖고 그러면 일몰 된 다음에 어차피 이제 보상을 안 해줬으니까 그럼 토지 소유주가 이걸 내 맘대로 쓸 수 있느냐? 아니 그렇지는 못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공원은 이게 왜 그러면 저도 이 문제 갖고
사실 여러 군데다 문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년 7월 1일부터는 토지 소유주가 이거 맘대로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는 답변을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주는 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도시공원으로 지정했는데 수용을 안 하고 그냥 썼단 말이야. 그럼 내년 7월 1일 보면 토지 소유주가 거기다 맘대로 내가 집을 지을 수, 이렇게는 해주지 못하는 거야. 거기에 준하는 만큼의 뭘 하겠다라는 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는 아직 지자체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시공원은 이제 일몰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쨌든 사유재산을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갈 거예요. 그런데 사유재산은 보호하는 차원인데, 그렇다고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건축을 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벌어냐? 도심에 있는 공원들의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해제 면적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해제 면적 도시공원 일몰제를 통해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서울시 도시공원은 156개소, 전체 면적의 95.6제곱킬로미터, 국유지 54제곱킬로미터, 사유 55.4제곱킬로미터, 사유지 40.28제곱킬로미터, 약 2,860만 평에 달합니다. 자, 2,860만 평의 도시. 예, 도심에. 근데 이거를 일몰로 해서 자동적으로 해제한다. 그러면 사실 뭐 도심에 있는 웬만한 공원들은 다 지금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럼 공원이 없어져. 도심에 공원이 사라져 버린다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는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내년 이제 초쯤 돼가지고 이거를 도시공원 해제되더라도 아마 어떠한 조치가 나올 건데, 예,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무슨 뭐 이렇게 잡혀 있는 계획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860만 평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땅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860만 평을 그러면 빨리 내년까지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수천억이라는데, 수천억. 근데 지자체가 수천억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 비율을 보면 2015년에 책정된 건데 96.49%, 96.5%가 뭐예요? 공원으로 이렇게 많이 묶인 거야. 도로는 실제로는 뭐 1.76%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뭐예요? 바로 이 도시공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저한테 몇 번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본인 소유 땅인데 도시공원으로 지정돼서 내가 쓰지를 못한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이 지정되지, 그럼 내가 가서 의자를 놓고서 앉고 싶어도 의자를 못 놓는데, 의자를 갖다 놓으면 바로 철거시켜버린다는 거야. 왜?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 땅임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못해, 개인이. 그럴 정도로 엄격한데, 그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도 안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게 2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라질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럼 내가 여기서 땅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일몰제가 되면서 내가 이거를, 내 땅이 그동안 못 썼으니까 내가 여기다 그냥 건물 하는 거 제대로 올리고 이랬으면은 딱 좋겠지만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왜? 지자체들 그걸 허가를 안 해줄 거예요. 왜? 그럼 난개발이 되고 도심에 있는 공원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사실 도심에 있는 공원은 어떤 역할이냐면 이제 여가 휴식 허파 역할을 했던 거야. 여러분들 동네에 가면 조그맣게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거가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쉴 거예요? 네. 이게 되게 그러니까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는 안 내줄 거란 말이야. 분명히 무슨 조치가 취해질 건데, 그러면 이왕 이럴 거는 합법적으로 그럼 뭘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도시공원 특례 사업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게 보면은, 예. 도시공원 특례 사업 한번 읽어볼까요? 도시공원 특례산업, 민간공원 조성 특례산업이란 사업 대상,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 기타 공원 용지 등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 중 수용되어야 하나 개발되지 못한 개인의 사유지. 자, 개인의 사유지. 예, 그게 키포인트예요. 대상 면적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자, 5만 제곱미터 이상, 그 얘기는 뭐예요? 15,000평 이상이란 얘기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소유 사업 진행.
승인 조건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 부지로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기타 건축물 건립을 승인.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해서 뭐예요? 지자체에서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할 돈이 없는 거야. 서울에만도 이게 얼핏 그때 들어보니까 7천억, 8천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조단인가 그랬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일몰제가 되면은 건축 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돈을 보상하지도 않으니까 되게 애매한 지금 구조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녹지 등 무슨 법률이 있어요. 녹지 및 무슨 뭐 도시공원 뭐 특례 뭐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22-1종가에 나오는, 22-2종가에 이게 나오는데, 자,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냐? 야, 어차피 지금 도시공원을 쓰고 있잖아. 이 쓰고 있으니까 이거를 70%로 기부 체납해, 차라리 공원으로. 그럼 지자체에서 이거를 토지 보상금이 안 나가고 기부 체납으로 받으니까 어때요? 돈이 안 나니까 좋은 거지. 뺏는 거예요. 뺏는 건 아니지. 기부 체납을 한 거니까. 대신에 뭐야? 30%는 뭐야? 네가 원하는 걸로 해줄게. 건축물로. 이렇게 해준 거야. 이게 바로 도시공원 특례 사업이야, 이게. 쉽게 말해서 뭐야? 정말 애매하게 됐으니까는 합법적으로 가자. 서로 좋은 걸로. 그러면 이제 소유주한테 뭐가 좋으냐? 야, 어차피 너는 지금까지 못 썼잖아. 못 쓰고 있었던 거 아니야. 대신에 네가 다 풀어줄 수는 없고, 네가 70%를 이 지자체에다 기부 체납을 해서 그냥 지금 하던 대로 도시공원을 쓰고, 그럼 나머지 30%는 네가 원하는 뭐여서 뭐 아파트로 될 수 있고, 근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걸로 내가 지자체에서 허가해 줄게. 이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좋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줘요. 왜? 70% 기부 체납을 해줬으니까. 그게 바로 이게 저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자체마다 이거 진행한다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지금 전국에 곳곳에서 이걸 하는데 아직까지는 성공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어요. 성공한 사례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다 준공까지 떨어져가지고 입주해가지고 한 사례는 없어. 지금 하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도시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있죠? 여기에 보면 광주에서도 이루어지고요. 대전, 부산, 속초, 진주, 청주 이런 데서 각 곳곳에 이 도시공원에 있는 소유자들이 좋아. 그러면 좋아. 뭐 되게 애매하게 할 필요 없이 좋아. 그러면 내가 어차피 지금 도시공원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못 쓰고 있으니까 좋아. 그럼 내가 70% 기부 체납해 줄게. 나머지 30%에다가 우리가 그냥 아파트 지을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지금 곳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빠른 데가 어디냐면은, 예, 청주에 있는 청주 잠두봉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 몰라, 좀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잠두봉 공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실제 뭐까지 했냐면, 포스코 더샵에서 분양까지 때렸어.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나온 거야. 1112세대를 분양을 때렸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대지 면적이 15,000평이야. 왜 그러면 아까 저기 5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중에서 70%를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가 15,000평이니까는 실제 면적은 뭐 어마어마하게 크겠지? 뭐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분양을 했다만 총 1112세대를 분양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뭐, 아니, 뭐, 저기, 뭐 아파트 분양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업의 특징이 나오지. 자, 70%는 이제 기부 체납했으니까 당연히 도시공원을 해가지고 이제 지자체에서 그냥 속된 말로 이제 꽁으로 먹는 거야. 기부 체납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30%는 이제 분양을, 아파트로 분양을 승인해줬어. 자, 여기 딱, 이게 아파트가 딱 들어섰어. 그러면 이 아파트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감이 좀 안 와요? 그렇죠. 바로 숲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야. 숲세권이라고요? 아, 요즘 또 트렌드가 있어요. 아, 역세권은 뭐 예전부터 나왔던 거고, 숲세권이라고 뭐냐면, 사실 이게 언제 또 크게 이슈가 됐냐면, 저기, 요즘은 좀 아닌데, 그 왜, 이상하게, 올 초까지만 해도 왜 미세먼지 중국발 뭐 이렇게 막 엄청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숨도 못 쉬고 막 마이크 막 힘들다고 했었잖아. 이럴 때일수록 점점 뭐가 더 부각이 되느냐? 바로 이 숲이 옆에 있어야 돼.
환경이. 그리고 여러분들 특성이 도시공원이 주로 어디 있어요? 도시예요. 도시의 중심에 있어. 왜?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또 역들이 많아. 아니, 공원이니까 어떻게 가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 도시공원을 지정할 거 아닙니까? 사람도 안 오는 외곽에다 공원 지정하진 않잖아요. 중심에다 공원을 지정해놨다고. 지금 도시공원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 70% 도시공원을 쓰고 나머지 30%가 딱 올라가니까 뭐야? 여기는 바로 베란다를 딱 발코니, 이거 정확하게 발코니죠? 발코니 딱 보면 어떻게? 그냥 숲이야, 숲. 동원이라고. 그런데 도심이고. 도심이고. 좋네요. 좋지요. 이게 키포인트야. 숲세권이라는 게. 예. 그래서 요즘은 트렌드가 바로 이 숲세권이에요. 왜냐면, 근데 이 숲세권은 점점 갈면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요. 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점점 안 좋잖아요. 그렇죠? 요새야 조금 이제 미세먼지니 중국에서 오는 게 뭐지, 미세먼지하고 또 황사? 황사 이런 것들이 지금 요새는 좀 뜸하니까 이제 별 신경 안 쓰는데 이게 심해져 봐. 특히 이제 겨울, 봄에 되면 이게 사실 심하잖아요. 이럴 때 되면은, 정말 이게 확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왜 한강변에 여러분들 그 비싸잖아요. 반포, 압구정등, 성수도 마찬가지고. 왜 비싸요? 강하 보이니까. 강이잖아. 한강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한강변에 있는 데들이 대부분 다 중강남으로 대우받는 이유가 그만큼 환경이거든. 그러니까 이 딱 앞에 공원이 있다라는 거는 이건 대단한 메리트예요. 이게 역세권 못지않고 또 물론 이 도심에 공원이 있다 그러면 그 근처에는 여기 있거든 항상. 왜?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도시공원이면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와서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바로 이 청주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분양까지 때렸어. 포스코 더 샵에서. 이러니, 와, 얼마나 이게 나오겠어요. 근데 꼭 아파트만 아니어도 돼. 여기다가 호텔을 건립해도 돼. 승인받아가지고. 근생시설을 건립해도 돼. 왜? 여기는 다 풀어주는 거야. 건축 조건으로. 근데 이래저래 분양은 아무래도 이제, 숲인데 근생시설 놓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도 역시 주거를 해야지. 또 이런 것도 분양이 또 잘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토지 소유자는 그냥, 그동안 이제 못 썼던 거에 대한 그냥 혜택을 바로 받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도 되게 물밑에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쪽에 이제 인발부에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법률이 이미 나왔어요. 녹지 등 도시공원 무슨 법률 거기에 해가지고 22-2조인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 법률적인 요건인 거여서 일단은 면적이 15,000평 이상이어야 돼. 전체 면적이. 그리고 그 중에서 70%는 도시공원으로 지자체로 기부 체납해주고 나머지 30%. 그러니까는 15,000평에 30%면은 한 4,500평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이상이니까 4,500평이면은 1,000세대당 1,000평당 100세대만 잡아도 450세대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토지는 내 거니까 이것도 충분하겠죠. 나머지는 뭐야? 비용 이거는 PF 이렇게 해가지고 땅만 건물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분양에 대는 팡팡 터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인 거예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지금 막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 제일 빠른 게 이제 바로 청주 쪽이다. 근데 아직은 이제 준공까지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준공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 준공까지만 되고 하면은 이게 아주 트렌드로 잡을 거예요. 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할 거니까. 그렇죠? 5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이런 사업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5,000평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15,000평 이상만 되면, 왜냐면 도시공원 중에서도 작은 것들이 있어, 동네에. 그런 건 안 해.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은 안 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또 나름대로 조치가 있겠지. 4명이랑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 소유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근데 한 명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여러 명이 갖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뭐냐면 이제 조합을 결성할 거예요. 조합을 결성해서 토지 등 소유자로 조합을 결성해 놓고도, 그렇죠. 그렇죠. 합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전체 면적이 5만 제곱세, 그러니까 15,000평이 나와줘야 되고, 그 중에서 70%는 기부 체납해주고, 나머지
30%를 갖고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뭐 몇십 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를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그래서 난 나중에 비율을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쪽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왜냐면 지자체랑 협의를 해야 돼. 협의 과정이 되게 왜 그러냐면 일단 기부 체납 그 조건부터 당연히 거기 지구 단위는 묶일 것이고 그런데 이제 조건을 해가지고 이건 지자체랑 면밀하게 협조를 해야 돼. 단순히 개인이 가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 지자체랑 계속 협조를 해야 돼요. 지구 단위를 어떻게 묶을 건지 그 다음에 이걸 건축을 어떻게 승인해서 받을 건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입지 자체도 좋고 왜 그럼 도시공원이 도심의 곳곳에 중앙에 노른자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접근하기 편하니까 대부분 이 역들을 많이 끼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 환경까지 좋다? 아니 만약에 강남에 이런 데 있잖아요. 강남에 도시공원들 많잖아요. 아 그런 데도 한번 올려봐. 이게 얼마나 대박 터지겠냐고. 그죠? 도심에 있는 거니까. 도심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법률에서 아예 그냥 해주겠다라고 나온 거니까 이거는 뭐 승인받기도 되게 편한 거고. 땅 주인들은 아주 흥분되겠네. 흥분되죠, 이거. 왜 그럼 그동안 20년 동안 못 썼잖아요. 일원 한 장 보상도 못 받고서 못 쓰다가 그냥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하려고. 그래서 아주 곳곳에서 지금 이거 갖고 면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쪽에 인발부를 해가지고, 왜 그럼 이런 거 한번 제대로 한번 저도 PM을 해줘야 그래도 또 제 이름이 한번 팡팡 터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지자체랑 용역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를 제가 몇 건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습성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또 잘 아니까. 그래서 이런 거 협조해가지고 하는 거는 뭐. 그래서 대신 이제 시간은 좀 걸리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실제로 예전에 작년인가? 실제로 저희 이 잠실점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 한 분 중에 의정부 쪽에 이 도시공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진짜 어마어마 몇천 평이었나 봐. 혼자서 갖고 있는 게. 근데 공원으로 지정되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 법률이 나오기도 전이었어. 그때 제가 이걸 하려면 방법이 없다. 이건 지자체랑 해가지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리고 좀 있다가 이게 딱 법률 딱 지정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분 같은 경우는 혼자는 몇천 평이지만 합쳐봐. 그럼 15,000평 안 나오겠어? 그것도 바로 의정부야. 바로 앞이야. 역 앞에 바로 거기 공원들 있잖아요. 녹지 지역 해가지고 거기더라고 보니까 입지도 기가 막혀. 거기다가 딱 70% 기부 체납해주고 공원으로 나머지 30% 올려봐. 역 앞에 역세권에 숲세권에 이거 완전히 뭐 논하는 거지.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네. 오셔야 제가 빨리 해줘야 되는데. 유튜브 혹시 보시면요 오세요. 제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풀어도 돼가지고 제가 그냥 아주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도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잘 보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진짜 이거 못 쓰는, 이렇게 못 쓰잖아요, 솔직히. 내 땅이지만 내 땅이 아닌 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해가지고 수소문 하셔가지고 빨리 저한테 매직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이거 해서 깔끔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죠? 이게 일반 그냥 분양하는 것보다도 메리트가 크잖아요. 왜? 습세권이니까. 앞으로의 부가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용적률도 좋게 줄 거고. 용적률은 그냥 제가 좀 얼핏 듣기로는 거의 상업시설, 상업지역 수준에 맞는 걸로 주나 봐요. 물론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어요. 근데 거의 제가 듣기로는 일반 상업지. 그러니까 800%. 600%. 생각해보세요. 600% 물론 모든 지자체의 모든 물건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거기를 해주는 걸 제가 봤어요. 600% 올라가 보세요. 완전히 기부처는 70% 해주고도 남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주변에 혹시, 있으면 꼭. 땅 작업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겠네. 일단은 토지주 작업부터 먼저 해야죠. 왜 그러면 개인 토지주들은 사실 이런 걸 못 하잖아요. 왜? 수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제가 아시는 분도 이 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요, 지금. 근데 혼자는 이제 몇백 평이 안 나와.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15,000평 이상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토지주가 합치니까는 한 4, 50명 되나 보더라고.
그 얘기들은 지금 되고 있어요. 왜 그분들도 이제 기사나 뉴스를 보니까 들었거든. 그러니까는 토지주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안 돼, 정리가. 왜 그러면 정리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서로 땅이 다르거든. 어떤 분은 바로 그냥 역 앞에 도로에 낀 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안쪽에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가 더 많이 갔네, 내가 더 많이 갔네 이러면서 또 협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협조가 안 나오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정리해가지고 땅 줘서 감정평가를 때리면 돼. 그래서 각 지분대로 해가지고 그 감정평가 비율에 맞게끔 지분을 갖고 가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조합사업이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서로 막 의견 충돌하다가 막 협조하러 갔다가 막 싸움 나고 이랬나 보더라고.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간에서 딱 조정을 해줘야 돼. 전문가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그런 거 혹시 유튜브 보시다가 그런 것 때문에 잘 진도가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냥 아주 싹 정리를 해드리고, 감정평가해가지고 딱 지분별로 다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고서 지자체랑 같이 협조해가지고 제가 다 진행을 해드릴게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좋자고 하는 건데. 그지? 그렇게 하는 거여서 아무튼 요거는 되게 관심 있게 잘 보십시오. 예. 연락은요? 뭐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하세요. 예. 이 도시공원 특례사업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요거는 이제 도시공원 특례사업이라고 제가 특정했던, 왜 그러면 제일 사이즈가 크고 제일 이제 유망한 프로젝트니까. 근데 꼭 공원만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도로에 지정됐던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비율이 보면은 이제 공원이 96.5%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제 3.5% 정도는 다른 거란 말이야. 뭐 도로도 있고 학교도 있고 광장도 있고 기타 용지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일몰제에 다 적용되는 거야. 근데 좀 도로 같은 건 안 좋지. 왜 그러면 도로 같은 건 내 땅을 쫙 지나가면서 했으면은 나는 뭐가 돼? 그 땅은 그러니까 저촉된 부분은 수용이 되고 내가 하지만 나머지 땅은 도로에 딱 접한 이 자리가 되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 오히려 도로 같은 경우는 난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 도로 15,000평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도로 15,000평. 아니, 그거는 도시공원이 15,000평인 거고, 도로 같은 경우는 평수에 상관없는 거고. 근데 이제 도로 같은 거는 일몰이 되면 더 안 좋죠. 왜 그럼 내가 도로를 못 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내년 7월 1일부로 자동적으로 일몰이 된다. 그 중에서 이제 96.5%를 차지하는 도시공원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 중에서 이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70%를 기부 체납하고 30%를 소유자가 사업을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 그래서 그 면적은 최소 5만 제곱미터 이상이, 그러니까 15,00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어때요? 괜찮죠? 예. 네, 요거 돈 될 수 있는 거예요. 습세권. 네, 습세권. 아, 좋죠. 이거 왜 그러면 습세권은 아주 가면 갈수록, 왜? 환경이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만큼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바로 이 습세권의 역할은 엄청나게 커지죠. 성수동이 왜 떴겠어요? 그 서울숲이 사실 엄청나게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서울숲 아니면 성수동이 그렇게 뜨겠어요? 물론 뜨겠지. 근데 그만큼 더디게 뜰 것이고 폭이 좁겠지. 그러나 그 서울숲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팍팍 뜨는 이유가 왜? 아니, 숲이 있으면, 공원이 있으면 그만큼 내가 어떤 삶의 월 RL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내가 좋은 아파트, 집에 산다고, 아파트에 산다고 그래서요. 숨을 못 쉬는데 나가서 쉴 만한 여가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맨날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차 끌고 어떻게 왔다 갑니까? 이 교통이 막혀가지고 정말 한 번씩 갔다 오면 힘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바로 가까운 곳에 이런 게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숲세권 아파트의 장점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